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 대상 부동산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나 전세권 설정 청구권 등을 가진 자가 소유권자의 의무 불이행이 있음에도 청구권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미리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것으로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A가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매매 대금의 지급 등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B가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A가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B로부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우선 A는 B를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B가 제3자 C 앞으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A는 그 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자신 앞으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B가 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포인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근저당권의 기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근저당권자의 채권 보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 등기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한 본안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기한 경매 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가처분 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A 소유의 부동산에 S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후 A가 D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다가 D의 신청으로 실시된 경매 절차에서 M이 동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부동산 취득자 M은 S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후일 가처분 등기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신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를 포기하겠죠.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굳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후일 가처분 등기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권을 취득하면 자신의 소유권 등기는 유지되나 선순위 전세권을 승계하게 됨을 예상하고 경매 절차에서 당초 매수 희망가액에서 승계하는 선순위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매수가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매수인이 승계하는 선순위 금액만큼 감소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담보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앞의 사례는 가처분 등기에 의하여 보존하고자 한 본안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기한 경매 절차가 실시되는 경우인데 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기한 경매 절차가 실시되기 전에 가처분 등기에 의하여 보존하고자 한 본안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대상 목적물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동가처분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담보가액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동가처분 동기가 전세권이나 지상권 또는 근저당권 등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선순위로 보고 담보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